0931 하나님, 우리 아들 앞자리 예매했어요. 아들이 가자고 할 때 갈 걸. 대학 후배들 데리고 손흥민 선수 경기 보러 간대요. 오늘 면접 보는데 꼭 됐으면 해요. 서구 파이팅. 여기서 서구는 엄마 혹은 아빠를 떼놓고 대학 후배들과 경기 보러 가는 아드님이겠죠. 대단하신데요. 이 예매를 어떻게 했을까? 심지어 대학 후배들까지 데리고 간다. 그럼 예매가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되실 겁니다. 오늘 면접에 좋은 기운이 깃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항상 저희 이 마지막 코너에서 좋은 얘기 해주시고 가시는 분 제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모나리자라는 작품 루브르 박물관 가시면 생각보다 전 사이즈가 작아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만 이 작품이 막 누가 훔쳐갔다가 되찾았다가 순환이 많았는데 케이크를 닫고 있는 그 장면이 아마 전 세계에 타전이 돼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누가 케이크 테러를 했고 테러범은 정신병원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 얘기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모나리자의 순환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이번 사태 케이크 테러 사건 어떤 일입니까? 지난 29일 그 관객이 많이 몰리는 일요일에 한 남성이 모나리자 작품 앞에 케이크를 투척했던 사건입니다.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앞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이 남성이 할머니 분장을 하고 휠체어를 탑승한 채로 이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많이 몰려 있어도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계시면 좀 비켜주잖아요. 덕분에 그림 앞으로 빠르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나리자 앞에 두 개의 펜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줄 설 때 보는 보조 펜스 그리고 루브르 측에서 직접 설치한 나무로 된 펜스인데요. 이 남성이 휠체어를 타고 보조 펜스 맨 앞에까지 간 후에 이 휠체어에서 뛰어내려서 본인의 가발을 벗어 던지고 이윽고 나무 펜스까지 뛰어넘어서 작품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방탄 유리를 마구 두드리다가 케이크를 바르고 장미꽃을 사방으로 던지면서 이런 행동을 벌였다라고 하고요. 직후에 10초에서 15초 정도 만에 경비원이 바로 남성을 제압하면서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남성이 끌려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예술가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구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현장에 있던 관객들이 사진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모나리자라는 그 귀한 작품에 케이크 테러를 했다. 작품은 지금 어때요? 작품은 안전한 상태입니다. 일단 루브르 박물관 측에서는 코멘트를 거부하기는 했는데요. 과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나리자가 좀 많은 테러를 겪었다 보니까 방탄유리 4cm 두께의 방탄유리로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품은 안전하고요. 사건 발생 이후에 이 유리를 닦는 관계자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문화재에 누가 테러를 했다. 일단 다 소개 상태에서 이걸 딱 가려놓고 뭔가 조치를 할 텐데 네. 사람들이 계속 찍고 있는데 걸레를 들고 굉장히 천천히 보안 요원이 닫고 있어서 요거 약간 문화적인 차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케이크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벌인 사람은 조사를 받고 있나요? 네, 체포되고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요. 파리 검찰청 측에서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에 남성을 경찰서로 연행하고 정신진료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나리자가 프랑스의 국보이기 때문에요. 문화재 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지구를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취지는. 근데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36세 남성이고요. 그리고 기후 운동가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범행 저질렀던 이유는 본인이 이렇게 작품 앞에서 소리를 쳤듯이 사람들이 지구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작품을 훼손한다.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수단, 절차 분명히 중요할 텐데 예술가들이 지구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는다. 모나리자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건 거기에 관심이 쏠리게 하면 전 세계가 볼 거라고 계산을 했다는 거잖아요.
모나리자의 작품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뜻일 텐데 이게 값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값으로 따지면은 사실 뭐 이 작품이 프랑스 문화재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경매에 오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제 수치를 낸 것이 2조 3천억 원 혹은 최대 40조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저 수치인 2조 3천억 원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 될 텐데요. 일단은 이 2조에서 40조 원 사이 금액은 루브르의 연간 방문객 수를 고려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도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정말 아름다운 작품 너무나 많고 유명한 화가의 유명작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수많은 작품 가운데 유독 모나리자는 왜 이렇게 높은 몸값을 인정받는가? 이거 좀 궁금한데요.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진 좀 작가로서의 명성도 있기는 한데요. 워낙 유명한 작가잖아요, 다빈치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남긴 작품의 수가 굉장히 적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미완성작이 훨씬 많은데요. 그 이유는 다빈치가 항상 새로운 기법을 좀 실험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품 수 자체도 너무 적은데 유독 이 모나리자 작품은 다빈치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귀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작품 자체가 가진 기법도 굉장히 독특해요. 이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을 당시에는 일종의 트렌드가 좀 인물이라든지 배경을 선명하게 그리는 거였는데요. 다빈치가 이제 이 당시에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걸 실험을 하면서 선을 사용하지 않고 뿌옇게 그리는 기법을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 덕분에 모나리자의 미소도 굉장히 오묘하게 느껴지고 작품의 분위기도 신비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외적으로는 이제 다빈치가 가지고 있었던 해부학적인 지식들이 이 작품에 집약되어 있다라는 점도 좀 높은 가치를 갖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지도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지금처럼 유명해지게 된 데는 그리고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 데는 좀 모나리자가 겪었던 도난 사건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도난 사건이라 일단 모나리자의 그 약간 뿌연 듯한 그 느낌이 아련한 감상을 준다. 요건 인정해요. 네. 우리도 왜 셀카 찍을 때 카메라가 너무 깨끗하면 너무 내 자신과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약간 지저분한 필터 그런 걸 사용할 때 블러 처리가 돼서 좋은데 모나리자를 훔쳐간 대담한 도둑이 있었다. 어떤 사건인가요? 100년 정도 된 일인데요. 1911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당시에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모나리자를 이곳에서 일하던 남성이 훔친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모나리자가 크게 막 주목받는 작품이 아니어서 프랑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측에서는 작품이 사라진 줄 몰랐다고 해요. 하루 동안. 그리고 뒤늦게 이제 박물관 폐관하고 국경 봉쇄하면서 작품 행방 찾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신문 일면에 내내 모나리자가 나오면서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게 됐고요. 또 당시에 용의자 누가 이 작품을 가져갔는가라는 수색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용의자 중 한 사람으로 파블로 피카소가 지목이 되면서 다빈치가 그리고 피카소가 훔친 작품이다라는 타이틀로 유명해졌습니다. 피카소가 진짜 진범이에요? 아니요. 피카소가 진범은 아니었고 루브르에서 이제 밀매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모나리자는 훔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작품 도난이 발생하면 보통은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2년 만에 이제 진범이 잡히면서 모나리자가 루브르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 이 작품을 훔친 범인이 다빈치, 그림 그린 다빈치도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림 속 모델도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나는 애국을 하기 위해서 모나리자를 훔쳤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 작품을 훔친 다음에 모작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벌였던 사기극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애국을 위해서 작품을 훔친다. 이게 무슨 기적의 논리인가 싶기도 한데 복제품 가격도 상당히 높다 이 얘기 들었어요. 네. 이 작품의 복제품은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이 작품의 복제품이 작년에 경매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 복제품은 이 도난 사건 때 만들어진 건 아니었고 17세기에 다빈치의 추종자가 그린 그림이었는데 38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복제품이라면서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빈치의 추종자로서 그의 화풍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좀 많이 묘사하고서 반영한 부분이 있었고, 이 작품 복제품 같은 경우에도 해킹이라는 남성이 구매를 하면서 일종의 좀 마케팅을 벌여서 작품 가치가 좀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복제품이 거의 40억 원에 이른다. 그것도 좀 놀랍기도 한데 모나리자 한동안 도나들 당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모나리자의 고생 어디까지인가요? 이후에 1956년도에 염산 테러를 당하고요. 네. 같은 해 12월에는 작품이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에 복원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또 2009년도에 한 여성이 뜨거운 차가 담긴 컵을 작품에 집어 던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많은 조사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본인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케이스였습니다. 왜 모나리자한테 그래요? 네. 아무래도 프랑스 대표하는 작품이니만큼 좀 메시지를 전하기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모나리자가 만들어진 지 벌써 이제 5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가치를 보고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이들이 안 좋은 방법으로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도난 테러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미술 작품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높은 가치를 지닐수록 좀 관심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법적 절차로 죗값을 물기보다 보건 비용 청구 정도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쉽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몸값이 더 올라가고 이게 무슨 조화인지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였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돌아올 건데 2767님 축하드려요 예매. 그리고 2366님 타박상님 반갑습니다. 내일 올게요. 발전.